네네. 저는 대학교를 여기 한남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하고 졸업 직전에 바로 국회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근무를 쭉 하다가 저희가 모시고 있는 의원님이 이제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시면서 저희 보좌진으로서 어떻게 같이 청와대를 가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쭉 지금까지 흘렀습니다. 어떤 회원님이시죠? 제가 이제 뭐 많이 모셨는데요. 제가 2007년도부터 제가 23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비서관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이제 안종범 그 당시 때 비례대표 의원님이셨고, 그다음에 김현숙 의원님이셨고, 그래서 김현숙 의원님이 청와대 수석으로 가면서 저하고 같이 청와대에 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성일종 국회의원님 보좌진으로 복귀해서 준비하다가 이제 또 중소기업으로 또 잠깐 옮겼다가 이번에 결심을 하고 대전에 이제 아예 내려와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대변인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저희 지역에 있는 ADD에서 그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그 연구원 분이 젊으신 분이거든요. 젊으신 분이 이제 좀 사망하신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아직 첫 논평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필이면 또 안 좋은 소식이어서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대전에 내려오고 또 이 지역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연락드리고 찾아뵌 분도 우리 육동열 시당 당시에 시당위원장님이세요. 만나서 위원장님, 제가 좀 결심을 하고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도 어려운 지역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또 격려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이 세대 간 잘, 어떻게 보면 세대 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4차 혁명부터 농업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4차 혁명이고 과학기술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으셨고 아쉬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지금 상황에서 그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전문가가 10여 년 동안 있었던 지역인데, 또 그분이 놓치고 있었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유성 평균 연령 말씀 아까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과 저는 좀 동갑내기 같은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은 그 누구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우리 국민들은 TV를 보면 왜 자꾸 싸우냐, 서로 지금 뭐 경기도 어렵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싸우기만 하냐, 이런 모습들만 비춰지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가와 국회가 우리를 걱정해야지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런 걱정을 주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념과 지역에서 한 발자국 좀 떨어져 있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30대에서 국회 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산업화와 민주화, 또 호남과 영남 정치라는 곳에서도 우리가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대전에 내려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조국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더 불거져서 더 극심한 갈등으로 이루어졌죠. 또 저희 당 반성적인 입장으로 얘기하면 저희 당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의 전조라고 하고 있는 그런 예전 대통령들에 대한 문제점도 누구 한 명 지금 명확하게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세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라는 게 가장 균형적이어야 되는데 가장 균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는 공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 위주로 아마 얘기를 할 거고, 그동안의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정, 성과를 나름대로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얻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좀 심판 성향이 조금 강하게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전에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적폐청산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적폐청산을
어떻게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자유한국당을 적폐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뭐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중앙이든 언론에서 그런 프레임과 그런 틀을 가지고 가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따라와줬다면 최근에는 전혀 상황이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말대로 정말 진정성 있게 쭉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연속성이 없다면 지금 선거 때 앞서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에 임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그대로 이해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몰랐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여러 현안들을 어르신들도 바로바로 짚어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예전과 같은 총선을 앞두고 또 큰 선거를 앞두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간다라는 그게 또 오히려 좀 강하게 밀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도 해주시지만 또 많은 또 걱정들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찍 시작하게 됐을 때 저의 개인적으로 총선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걱정까지 해주시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젊음은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이 미숙하다라는 선입견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좀 불안정하다라는 느낌들을 또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는 23살 때부터 일찍 올라가서 국회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들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리거든요,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 보여진 것보다 보여드릴 게 더 많으니까 좀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